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권력 교체 이런 것과 비견될 수 있는 어, 왕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됐거든요. 과거에 1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났는데 뭐 3분의 1,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쭉 머물고 어느 시점에서 2분의 1 정도 봤다가 계속해서 좁히더니 드디어 2026년 6월 22일 약 12시경에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시총 1위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탑10에 동시에 두 회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동시에 두 회사.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 탑10은 고사하고 글로벌 20에도 없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면요. 전 세계 기업 시총 탑 20이거든. 여기 쭉 보면요. 현재 이 삼성전자가 10위, SK 하이닉스가 11위 됐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 날짜는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여기 순위가 이제 바뀌면은 삼성전자가 11위, SK 하이닉스가 10위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메타, 페이스북 아시죠? 뭐 메타가 1조 4,652억 달러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제 생각에는 메타는 지금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주가가 거의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메타를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식으로 1조 7천 대이기 때문에 단숨에 극복하기는 어려운데 가시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TSMC까지 가기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데 7위, 8위 할 것으로 봅니다. 7위, 8위. 와, 엄청납니다. 테슬라가 13위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엔비디아가 뭐 부동의 1위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구글이 2위, 애플이 3위,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외로 이 주가 총 금액이 그래 크지 않네요. 4위지만 3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4위잖아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간 적도 있는데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와, 이거는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기겁할 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우뚝 서고 있는 나라다라는 게 다시금 이제 입증이 되네요. 제가 국뽕 뭐 그런 의미로서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본의 그 유명한 도요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어림도 없어요. 4분의 1도 안 될걸? 근데로 거대한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 1년 만에. 와. 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부 연기금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요. 연기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죠.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든가 약간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중은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큰 게 외국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요. 중국 자본이 한 3%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는 자본이에요. 미국에서 오는 자본. 거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제 개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온 개미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개미들도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들도 동학개미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례도 많고, 연기금으로만 풀어 나가는 거는 그건 순수한 그 정치적 이유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큽니다. 지금 이 AI 시대에 이 HBM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요 두 회사밖에 없는 거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거는 뭐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야 지금. 초기에만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초기가 그런데 언제까지냐? 3년에서 한 5년 봅니다.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잠깐 뭐 조정기는 거칠지는 몰라도 왕창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12시 51분 기준 시가총액이 2084조, 삼성전자는 2084조인데 그 밑에 단위가 다 바뀌었네요. 6,544억 원인데 1,983억 원. 여기 보면 벌써 SK 하이닉스가 2,084조 나왔잖아요. 여기에 SK 하이닉스는 비슷하게 나오긴 했네. 여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 삼성전자하고요.
이런 어떤 거대한 이슈가 지금 터졌습니다. 와,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20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탑10에 벌써 2개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중국도 없어요. 중국도 탑10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정도, 대만의 TSMC 정도인데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은 TSMC도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5 수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탑5. 여기서 엔비디아, 알파벳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애플까지는 당분간.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4위, 5위까지는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게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떠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리고 LG 구본무 회장 앞에 이제 구자경 회장, 그리고 이제 최종현 회장, 그리고 뭐 현재 최태원 회장,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이에요. 그리고 연구진들. 다른 나라가 이거 HBM 메모리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못 만드는 거야, 그들은. 중국이 난리치는 게 이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자기 자국화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꽉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크게 되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SK텔레콤 스마트폰 뭐 등등 이런 세상이 열리면서 그 통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성장시켰잖아요. SK텔레콤 없이 SK가 이렇게까지 크지 못했을 겁니다. 최종현 그 선대 회장이 되겠죠. 그 노태우 대통령과 그 사돈을 맺었던 게 결정타였다라고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잘해야 됩니다. 노소영한테. 근데 지금 뭐 이혼하고 나서 뭐 서로 간에 재산 분할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쳤다. 25년 만에 시총 1위. 와, 27년 만에 왕자 교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대장주로 등극했다. 그런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불리한 게, 삼성전자는 종합전자회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여기는 HBM 메모리 같은 이런 특정한 한두 개에 집중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전자제품은 크게 뭐 이 변동이 없어요. 뭐 흐름이 그냥 일정한데 HBM 이 메모리 분야만 난리가 난 거거든. 그야말로 뭐 몇십 배 이렇게 뛰어버려가지고 가격이, 그리고 또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기업이 됐고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안 하잖아. 메모리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그 HBM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주된 그 고객으로서 사들이는 데는요,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런 회사들이죠.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이런 세계적 기업들, 소위 이제 IT 기업들이죠. 이런 데서 말이죠. 뭐 서버를 구축한다, 뭐 로봇, 뭐 IT 관련해 가지고 또 AI로 넘어가는 이런 거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요가. 서버 구축하는데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서버죠. 우리가 아는 그 서버는 규모가 요만하잖아요. 사람으로 안을 정도, 요 정도지만 이런 서버는 축구장 뭐 몇 개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하나의 서버 시스템 되어 있죠. 거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치와 장비들이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열을 내뿜습니다. 그 열을 또 식혀야 되고, 그러자면 거기에 공급하는 에너지도 뭐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변에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데가 이제 주 고객이죠.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씩 엔비디아 이게 전선황이 오게 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최태원하고 만나고 이재용하고 만나고 뭐 저기 정의선 만나고 뭐 등등 이런 어떤 그림을 연출하는 건데, 자, 아무튼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이게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맞추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도 하는데 그들끼리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AI 특수기 때문에 이 AI 랠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짧게 잡아도 3년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한 5년은 간다. 3년에서 5년 정도.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이 3년 내지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SK한테 밀린 이유 중에 한 개가요. 너무 품목이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것 때문에 좀 저평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SK하이닉스는 뭐 하나 두 개에 집중하니까 뭐 더 이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에 딱 맞는 그것만 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를 또 된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번에 노조들이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 DS 부문하고 DX 부문하고 지금 쪼개져 가지고 난리야 또 거기들이. 그래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 쪽은 5억, 6억, 저기 받는 쪽은 5천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면 삼성도 분사를 해야 될 겁니다. 완전히 이제 회사를 쪼개가지고 삼성 반도체만 따로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DX 부문은 또 별도로 또 그걸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노조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성과금 요구하는 게 크게 이슈가 되고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거든요.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 영향도. 그래서 상당 부분 떨어진 것으로 이제 보이고 떨어졌다기보다는 덜 올라간 거지, 덜. SK하이닉스보다는. 그리고 참고로 SK하이닉스는요, 이 SK가 자체적으로 키우는 회사가 아닌 것도 아시죠? 이거 원래 LG 겁니다, LG. LG 반도체예요. LG 반도체인데 이거를 과거 정주영 그 현대그룹 회장이 이거를 인수합니다. 그 LG 반도체를 흡수합니다. 그 1999년 그 당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 구조 조정 반도체 빅딜에 따라 가지고 LG 반도체를 정주영 회장이 이제 흡수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현대하이닉스로 불렸죠. 현대하이닉스. 현대하이닉스였는데 이게 그 외환위기 여파와 반도체 불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현대하이닉스가 경영난을 이제 겪다가 2001년에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요, 사명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을 했죠. 하이닉스 반도체. 그런데 채권단 관리를 거쳐서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의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SK 잘하는 것은 다른 회사 그걸 뭐 M&A 하든가 뭔가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는 겁니다. 원래 이 기술의 시작은 LG 반도체였다라는 것. 그리고 삼성하고 이 SK하이닉스 간에 현재 최첨단 기술이 된 HBM 메모리 분야에서요, 삼성이 밀릴 리가 없는데 밀렸던 이유가 원래 이 최초의 원전 기술이 대한민국의 한국 반도체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그걸 먼저 만들었대요. 그렇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처음에는 삼성이 가져갔는데 삼성에서는 그것을 노해버렸어.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 그때 SK하이닉스로 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삼성도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이 사실은 더 고급한 기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자 제품,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1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성공한 게 3개밖에 안 돼.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수율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 한 80, 90%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삼성은 거기에 못 미쳤다라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절치부심해가지고 기술은 거의 다 따로 잡았대요. 다만 두 회사의 특성이 좀 다르다. 노조가 이번에 너무 설쳤다. 그리고 삼성은 전체 종합 가전회사, 삼성전자뿐 아니고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제품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영향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 이런 면도 있는데, 자,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대장주를 넣고 두 회사가 엄청나게 싸울 것 같네요. 이런 게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겠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회사만
뭐 잘 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몇몇 또 이렇게 연관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까지도 동시에 수혜 이제 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기업이 잘 돌아가느냐,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그건 완전히 아닙니다. 다른 데는 지금도 여전히 동토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 제치고 SK하이닉스가 대장주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태원이 얼굴이 그 복이 있는 얼굴인가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저 복이 있는 얼굴이다. 제복이 있다 그러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